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들어왔습니다. 오늘 MTNW 나인원 박재호 전문가 만나 뵙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진단키트로 시장을 호령했었던 시젠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경영 실적을 실제보다 더 좋게 보이게 할 목적으로 이익을 부풀려서 계산하는 회계 방식인데요. 시젠이 9년 동안 매출을 부풀렸다는 겁니다. 오늘 시젠 공시를 내놨는데 이미 2019년 3분기에 관련해서 이 수정사항을 재무제표에 다 반영을 했다. 그래서 작년 매출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이 선긋기에 나섰는데 오늘 일단은 시젠 실망 매물이 좀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이슈 우리가 계속 챙겨봐야겠지만 시젠 빛 좋은 개살구로 남겨지고 말까요?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시장에 큰 어떤 돌풍을 일으켰던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진단키트, 즉 코로나19 진단키트와 관련해가지고 국내외 상당량의 어떤 수요량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는 영업이익과 매출이 상당 부분 크게 정말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바이오제약 특히 이제 뭐 K바이오라고 불리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사실 그런 어떤 재무회계상 어떤 수정이라든지 매출액을 부풀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어떤 상장 폐지가 되지 않거나 거래 정지를 피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증권거래소 또는 어떤 감시위원회에서 어떤 자사가 원치 않은 그런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그런 어떤 행위가 암묵적으로 진행되어 왔었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와서 좀 밝혀지거나 부각됐다라는 것도 사실은 조금 아이러니컬한 부분입니다. 상당히 다른 여타 기업들 다 보시고 재무제표 확인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은 사실상 이 회사가 정말 매출액을 올릴까 싶을 정도의 상황인 회사들도 어떤 그 재무제표상의 어떤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상당 부분 좀 누락이 되거나 좀 과장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시장 같은 경우 사실 작년 이전까지만 해도 주가를 놓고 본다라면은 평균 주가는 약 1, 2만 원대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과정세를 보여주다가 주가는 뭐 30만 원대까지 강한 급등한 어떤 상승세를 좀 보여줬는데 그에 앞서 9년 동안은 사실 실적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향후에 언젠가는 자사의 기술이 인정받을 수 있겠다라는 강한 포부를 내비쳤던 것은 사실이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여타 일반적인 K바이오라고 불리우는 바이오제약 기업들과 사실상 결이 다르지 않았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는 점을 이제서라도 여러분들께 좀 인정했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주가 측면을 보게 된다라면은 이 회사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시제는 사실 전년도죠. 코로나19와 관련된 어떤 그런 테마 섹터 내에서는 그래도 상당량의 어떤 실적과 매출액을 확실히 보여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우려하실 부분들은 아닙니다. 다만 코로나19 테마의 약세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3개월 이상의 어떤 시간 동안 비추세 구간을 그려내고 있는데 사실 이 종목 외에 너도 나도 진단키트 또는 뭐 하다못해 치료제까지 더 나아가서 뭐 게임사가 치료제 백신까지 뭐 개발한다는 다소 좀 난해한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런 뉴스까지 나오면서 주가 부양을 좀 일으켰던 종목군이 상당히 좀 많은데 그런 종목군들을 혹여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께서 차라리 대응을 좀 명확하게 좀 하셔야 될 부분이고 시장 같은 경우에 기존 보유자분들은 아마 손실이 크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신규 매수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러한 어떤 이슈가 있다 정도로만 인식하시고 시장 관찰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길고 긴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젠에 대해서 오늘 챙겨봤고요. 보유자들의 영역에서 바라봤을 때 일단 조금씩 정리해 나가는 그 포지션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기사 볼게요. 비트코인이 천장 뚫고 올라섰습니다. 미국 옐런 재무장관이 비트코인 규제해야 된다 한마디 때문에 뚝 떨어졌었는데 간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1조 7천억 원치의 비트코인을 샀고요. 또 이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팔겠다 말하면서 정말 천장 뚫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매집한 기업들은 그간 참 많았었는데 세상을 선두에서 바꾸고 있는 테슬라가 이런 행동을 취했다는 점에 상당한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우리 시장에서 관련주들 오늘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관련주 우리가 어떻게 챙겨봐야 될까요? 일단 먼저 말씀드린다라면은 이제 가상화폐 대표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실질 화폐를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수년간 계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부분들이고요. 전 세계 각 국가별 다양한
어떤 컨소시엄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도 그런 어떤 시도가 계속적으로 좀 이뤄지려고 했었는데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실제 거래도 상당히 극소수만 좀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었고 이번 앨런 머스크의 어떤 결단은 사실상 앞서 GM, 즉 게임스탑의 어떤 소위 말하는 이제 서학개미라고 이제 불리우는 그런 어떤 주가의 어떤 급등락 움직임을 일으켰던 상황에서 소위 이제 기관 쪽의 어떤 해치 펀드들이 불공정한 거래를 통해서 상당히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좀 피해를 끼치는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 구원투수격으로 좀 나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테슬라의 주가의 어떤 상승 원동력도 기관에서는 계속적으로 매도 리포트라든지 하다못해 이제 공매도까지 지속적으로 좀 이뤄져 왔었는데 살짝 전 세계 서학개미를 비롯한 동학개미까지 나서면서 적극적인 어떤 매수에 가담을 해주면서 주가의 상승을 좀 이끌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 일종의 어떤 응원자로서의 어떤 비트코인 쪽에 이제 관련돼가지고 상당히 좀 긍정적인 멘트를 내보낸과 동시에 실질적인 어떤 행보까지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증시에도 지금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비덴트, 위지트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오후 늦게 또는 자정 무렵에 실질적인 어떤 시세가 좀 발생하고 나서 그 다음날 시가에 실질적인 어떤 갭을 보여주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이런 것들 좀 보셨을 때 다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시가를 상당히 갭상승을 좀 보여준 이후에 시가를 지켜주지 못하는 하락세를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전일 매수한 분들 또는 어떤 신용 미수가 상당히 좀 많이 관여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상당 부분 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시가의 어떤 갭상승 흐름을 좀 확인하시고 나서 진입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신 것 같은데 되도록 좀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증시의 어떤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워낙 투기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실제 수혜주이거나 관련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은데 시가 기준은 기본적으로 시가를 이탈하는 하락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회복이라든지 다시 한번 반등세를 좀 보여주긴 하는데 보유보다는 철저히 데이 트레이딩 관점,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 이어나가 주시길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동성 주의해야 된다. 차익 매물 많이 출회될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주의해서 대응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 볼게요. 두산그룹이 두산중공업을 살리기 위해서 채권단에게 3조 원의 자구안 마련을 약속했었죠. 이를 위해서 두산중공업이 갖고 있었던 골프클럽을 매각했고요. 그리고 지난 5일부로 이 현대중공업의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일부를 매각 완료했습니다. 유상 증자도 받았었죠. 그래서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3조 원의 자구안 절반 이상 이행을 했는데 앞으로 남은 부채는 조속히 상환을 해 나가는 한편 친환경 먹거리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두산중공업 아래 이제 두산밥캣과 두산 퓨얼셀로 삼각 편대가 형성이 된 건데요. 올해 흑자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두산그룹주 진단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일단 두산그룹주는 종목의 어떤 특성을 좀 먼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유상증자라든지 어떤 기업의 내부 죄송합니다. 내부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계속적인 어떤 급등락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보유의 관점에서 일단 접근하시기보다는 되도록이면은 한번 물러나셔가지고 수리 좀 보였으면 좋겠고 대표적으로는 저 역시도 두산퓨어셀, 수소, 그린뉴딜 이쪽으로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종목들 많이들 좀 관심을 가지시라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새로운 테마라든지 섹터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수소와 관련된 어떤 그런 섹터나 테마를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와 관련된 지금 말씀드린 어떤 두산퓨얼셀의 어떤 행보라든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이 정도 체크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대응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두산그룹주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오늘 MTNW 나인원 박재호 전문가와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